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편입 영문법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그죠? 이거 한번 들어볼까? 나한테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에 이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막상 선택을 하려고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해봤던 입장이라, 아니 무슨 과정부터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많지 않나? 근데 또 중간에 놓치고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이걸 빼고 들으면 왠지 그지? 뭐 중요한 부분을 놓칠 것 같고 어떡하지? 막 고민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나 편입 처음 시작하시다 보면 어휘가 양이 많기 때문에 어휘량을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법을 저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제가 수업하는 이 편입 영문법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합격을 위한 편입 영문법. 네가 아는 편입 영어, 내가 아는 편입 합격. 제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같은 시리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크게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큰 과정을 일단 보시면 기초, 기본, 적용, 응용, 실전, 파이널 과정입니다.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정석인데 이 기초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기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기너 과정은 원래 정석은 이렇게 6개의 단계를 겪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반이죠. 실강 수업할 때는 자, 스텝 1 단계를 1월과 2월에 보통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과정을 3월과 4월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3이 5에서 6월이고요. 여기가 7에서 8월, 그 다음 여기가 9, 10, 11, 12월 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종합반 과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반 과정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시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12달 내내 이 문법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속성으로 듣고자 한다면 속성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수능 받았을 때 수능 항상 3등급 이상이었다. 두 번째, 내가 학교가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의 4년제다. 서울권 안에 있는 인서울의 4년제다. 그 다음 내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토익 시험이 기본적으로 성적이 한 700점 이상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텝 1 무시하시고 스텝 2부터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스텝 2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케이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한참 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나는 기초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나 고등학교 때 영어 낯섰어요. 문법은 특히나 낯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텝 1부터 들으시면 돼요. 아마 근데 스텝 1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편입 영문법이라고 하는 건요. 편입 영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수능 영어를 만약에 단계를 1이라고 잡으면 편입 영문법을 제 생각으로 한 10 정도 올라오시면 돼요. 그 정도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 때 국, 영, 수가, 사 공부했던 이 5과목을 영수 2개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를 깊게 있게 파야겠니?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나는 정말 기초가 없어요. 또는 나는 학점은행제 또는 나는 2년제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영어 공부한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 비어 있어요. 됐죠? 그 다음 토익 시험이나 공인영어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텝 1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스텝 1은 어떤 과정이냐면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스텝 1이라면 스텝 2가 이건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토익이 만점인 학생들한테도 무조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스텝 2입니다. 이 스텝 2 수업은 자, 우리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론 마스터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토익에선 돼요. 근데 편입 영문법에서 안 돼요. 편입 영문법에서 정답은 이겁니다. 편입 독해에선 돼요. 근데 편입 영문법에서 안 돼요. 답은 이겁니다. 라고 정해지는 부분이고요. 정말 땅끝 깊이까지 파는 즉 탑7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또는 인서울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갖춰야 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이 6개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듣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돼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편입 영문법 자체가 일반적인 영어랑 또 달라.
아까 제가 수능을 1이라고 표시했죠. 그러면 아마 토익은 한 4, 5 정도 잡는다면 편입이 10이라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텝 2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수업할 때 약 교재 분량이 거의 한 막 250페이지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자, 이제 스텝 1과 스텝 2가 이게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스텝 3부터 시작해서 이 뒤쪽은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론 정리한 걸 한번 다시 포인트별로 정리를 하고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파트별 문제풀이입니다. 파트별 문제풀이. 그러니까 동사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시제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파트별로 문제를 제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사실 만약에 스텝 2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면 스텝 2 다음에 스텝 3은 건너뛰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밟는 게 맞아. 다 하시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많아요 라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만약에 어느 하나를 빼야 한다면 알겠죠? 스텝 3이 될 건데 저는 다 듣는 게 옳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론 마스터를 설명한다고 해도 마스터 문법을 다 하진 못해요. 한 90% 정도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용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용 문법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들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텝 3은 뭐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일단 스텝 2가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파트별로 문제 풀었으니까 종합형 문제를 풀어야죠? 이 종합형 문제를 푸는 과정이 스텝 4와 스텝 5입니다. 스텝 4와 스텝 5인데 이 스텝 4랑 스텝 5부터는 제가 수업을 가릅니다. 자, 갈라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스텝 4, 스텝 5부터는 자, 인설 과정과 탑7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난이도겠죠? 여기가 이제 초, 중급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면 탑7부터는 중고급 문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240문제를 푸는 시간인데 종합형 문제를 가지고 스텝 4에서 보통 설명할 때 조금 단문, 한 2-3줄 정도 짧은 문장을 설명한다면 스텝 5에서는 이제 한 6-7줄 정도의 긴 형태 또는 하나의 문법을 묻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엎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되죠? 실력이 좋으신 분들, 실력이 나는 월등하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텝 4를 살짝 건너뛰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다 밟아. 자, 그 다음 스텝 6으로 갑니다. 스텝 6은 파이널 과정인데 제가 11월, 12월 달에 수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인강 학생들도 제일 많이 몰리는 과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뭘 하냐면 아까 제가 스텝 4에서 문제 응용 과정에서 초, 중, 고급으로 나눠서 독해 이제 문제를 독해래요. 이제 그 종합형 문제를 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스텝 4 과정에선 제가 기출풀이를 시작을 해요. 근데 스텝 5에서도 기출풀이를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인설과 탑7으로 나뉘어지지만 여기서 기출풀이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가천대나 단국대나 국민대 정도의 조금 낮은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학교별로 정리한다면 스텝 5단계에서는 탑7 이상 있죠? 한양대라던가 뭐 서강대라던가 한양대나 서강대나 또는 성대 조금 높은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학교별로 정리를 해서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 봤으면 끝까지 기출문제만 파고 있을 수는 없죠. 그지? 예상문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스텝 6에서 학교별 기출문제도 하겠지만 학교별 예상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전략을 학교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수업을 했었고 할 때 학생들이 사실상 제일 선호하는 수업은 마지막 단계이긴 해요. 저도 수업할 때 제일 힘든 단계이긴 하고요. 자, 이렇게 과정으로 오시면 돼요. 되죠? 이렇게 6달 과정인데 요거 여러분들 반복해서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 자,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은 영어 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요.
뭐 5형식 들어봤어. 뭐 4형식 들어봤어. 근데 5형식과 4형식의 구체적인 차이는? 예를 들면 make는 4형식이야, 5형식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거 정답을 못하는 친구들. 그지? 이런 친구들이 듣는 편입 초급 준비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따로따로 파트로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큰 뼈대를 세워서 준비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 안에서 다시 준동사,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다시 원형부정사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기초 이론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본격적인 편입 영문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문법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팁을 한번 보시면요. 문형이나 부정사, 동명사, 분사, 접속사, 관계사 같은 것들을 수업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나는 알아요 이유를 왜 그가 몇몇 책들, 읽을 책들을 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독해식으로 쭉 풀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게 이런 것들입니다. 큰 구조를 일단 먼저 보고요. 다시 작게 쪼개서 보는 것들. 뭐 형용사 구, 뭐 형용사 절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런 것들 할 거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종속절을 찾으세요. 그럼 종속절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종속절이 하는 역할이 뭔지 쓰세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왼절 찾아놓고 난 다음에 왼절이 하는 역할 이런 거. 이게 기초 과정에서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기본 과정입니다. 자,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론이 꽃을 피우는 과정이고요. 편입 영어에 있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편입 문법이 베이스가 잡히고 문법과 어휘가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위로 누구 올리냐면 독해로 올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법 이론 내용을 다룰 겁니다. 모든 문법. 정말 땅까지 파서 막 가정법도 막 답할 겁니다. 가정법이랑 직설법 섞인 것들 이런 걸 제가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놀아야 할 모든 편입에서 다뤄야 될 문법 내용을 총망라해서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건 어떤 학생들이 듣냐면 자, 편입 문법 문제를 풀기만 하면 틀리는 친구들 있죠? 그지? 아니면 대충 답은 알겠는데 해설지 보면 이해는 하겠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듣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직전에 모든 편입에 필요한 모든 문법 지식을 익히는 수업이고요. 적어도 복문, 즉 막 종속, 이 복문이란 개념도 앞에 수업 들으면 알게 돼요. 자, 이것들 자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suffer, 그지? suffer한 동사가 자동사랑 타동사의 기능이 다 있어. 어떤 차이가 있게? 라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들어야지. 자, 접속사 대시 있어요. 접속사 대절이 유도하는 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누구게? 그 중에 차이는 뭐가 있을까? 문법적인 차이, 의미적인 차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냅다 파는 게 이 수업이야. 그런데 편입 영어에선 가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그러면 기본 과정에서 내가 딥답한다고 얘기했죠? 그 딥답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야. 보시면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복합관계 대명사 뒤는 어떻고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하는 역할은 누구이며 그 중에서 명사절로 쓰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주의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라고 제가 교재에 정리한 내용을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일부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 못하죠. 나라도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하기 싫겠다. 그죠?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걸 토대로 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 과정 아까 뭐라고? 그렇죠? 이론을 공부했으면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뼈대를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거. 자, 그래서 반은 이론, 반은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분명히 영문법 이론을 공부했어. 했는데 문제를 풀 때 이건 뭐지? 뭘 어떻게 손대야 될지 포인트 못 잡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론 수업에서 학습한 이론을 파트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일깨워주는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자, 파트별 문제 공략법과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수업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분사, 제가 교재 중에서 제가 작업한 교재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만약에 분사 파트를 공부하는 날이다. 그럼 제가 분사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줄 겁니다. 그럼 이 핵심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죠? 감정분사 이런 거 주의하세요. 분사 구문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얘기해줘. 근데 이건 딱 봐도 알겠죠? 문제풀이용 문법입니다. 내지 문제풀이용 문법.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자, 빈칸에 들어갈 걸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문제를 대놓고 얘기해줘. 이때는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분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되지? 분사에 관련된 문제는 분사에 관련된 빈칸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요. 밑줄도 마찬가지야. 자, 1번, 2번, 3번, 4번 밑줄이 그어져 있죠? 여기서 분사 문제인데 분사에서 complicating이라는 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적용 과정에서 문법 뼈대를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면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해지겠죠? 자, 이게 스텝 3, 세 번째 단계인 적용 과정이고요. 자, 이제 스텝 4입니다. 응용 과정으로 갈게요. 자, 응용 과정은 뭐냐면 이제 종합형 문제 과정이야. 이제 이 문제는 문형인지 시제인지 텐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갖다 파는 건데 좀 짧죠? 세 줄 내외. 세 줄 내외입니다. 세 줄 내외의 문장에서 문장 구조 파악하고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초급형 문제고요.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제를 제가 같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 학교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학교들 있죠? 인서울권의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 파트가 어느 파트 문제인지 주지를 않아요. 즉, 여러분들은 관계사도 확인해야 되고 전치사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지? as 1급 as 구문도 비교 구문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 네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주어니까 요거 보시고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종합형 문제 중에서 한 세 줄 내외 정도 되는 문장들.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종합형 문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스텝 5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전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실전 과정. 이 실전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내가 뭐 기출문제 열심히 시도했어. 했는데 60% 이상 맞추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요. 자, 가천대에서 탑 1 문법은 뭐가 나오나요? 라고 던진다. 아니면 성대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법은 뭔가요? 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종합형 문제의 고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형 문제의 고급 과정. 그래서 60%밖에 못 맞추던 그 수준을 80% 이상으로 올려주는 수업인데 자, 이것도 직접 문제를 봐야 알겠죠. 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예를 들면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쭉 다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 그러면 한양대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양대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가. 길이가 확 길어졌죠? 자, 이런 장문일 때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게 스텝 5. 되지? 이게 실전 과정에서 우리가 할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건 한양대 문제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세요. 이런 것들. 학교별 기출 문제를 같이 분석해보고요. 긴 형태의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스텝 6입니다. 파이널입니다. 자, 이 파이널 과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 제가 학교별로 빈출 포인트를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 대비 예상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면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대에서는요. 이렇게 문제가 1, 2, 3, 4, 5순위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되지? 자, 이렇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성대 시험 볼 땐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성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지선답니다. 뭐 이런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성대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성대 문제와 성대 예상 문제입니다. 성대 예상 문제, 성대 문제 길이가 대략 이 정도 나오고요. 성대가 보이면 보기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작년에 이런 문제 오답률이 높았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되지?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6개의 단계. 자, 잠깐만요. 자, 6개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거고요.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기초 과정, 문법에서 무조건 들어야 할 과정, 길지만 버티셔야 돼요. 고민됐다 생각하시고 버티셔야 돼요. 그 다음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를 적용하는 과정, 종합형 문제 중에 짧은 거, 긴 유형, 그 다음 인서울 조금 더 복잡한 과정. 그래서 여기 스텝 4부터는 제가 단계를 2개씩 나눠놨어요. 인서울과 탑7 과정. 내가 인서울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 인서울 과정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높이 올려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탑7 과정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텝 4부터는 단계가 2개씩 있어 이렇게. 됐지? 그 다음 스텝 5는 여러분들 학교별로 나와요. 인서울과 탑7 이렇게. 그래서 인서울 과정을 만약에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나는 한 국민대, 가천대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들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텝 5랑 스텝 6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필수적인 과정이 스텝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여러분들 종합형 문제 풀어야 될 거고요. 파이널 무조건 풀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필수 과정이고요. 그렇다고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다 연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듣기는 해야 돼. 근데 내가 정말 부득이해. 정말 죽어도 듣기 싫어. 그럼 이것만이라도 꼭 들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한번 맛보기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우겨 넣기 식으로 수업하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음에 이게 답이야.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편입은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편입은 토익처럼 또는 수학 문제 풀듯이 공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잖아? 가천대 이상을 갈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미친 듯이 수업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이러이러한 얘기도 좀 하면서 문제도 풀고 중요한 거 정리하고 제가 별표, 난이도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 제가 별표 2, 별표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별표가 많이 붙은 거부터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양대 이거 나온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 체크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꿈에도 원하시고, 그지? 지금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이 곧, 여러분들 1년이 길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발 앞에 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과 문법으로 함께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 하시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세팅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는 오지 않아요. 1년만 고생하시면 80년이 편해집니다. 70년인가? 70년이겠네요. 1년만 고생하시면 70년이 편해집니다. 다른 어떠한 자격증보다 든든한 자격증이 되어줄 겁니다. 학위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젊을 때 1년 투자하는 거 할만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대학, 그 다음에 친구들 또는 친지들 또는 가족들한테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꼭 얻어가시길 바라며 자, 제가 수업하는 편입 문법의 커리큘럼 과정, 2편, 4편의 편입의 그 커리큘럼 과정은 여기에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